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아나볼릭 크리스입니다. 아침에는 좀 대기가 또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호흡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개나리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일산이고 사무실은 부천이에요. 가는 길이 굉장히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저는 주로 가는 길이 편해서 일로 가거든요. 이쪽 길은 조금 자연도 볼 수 있고 신호등도 있으면서 약간의 정차하면서 여유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길인데 여기는 개나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날씨는 설설설설 따뜻해지는데 개나리가 안 보여가지고 아직 없나 보다 했는데 어제 신촌 쪽에 미팅이 있어서 강변북로로 쭉 갔어요. 와, 거기 길에 옆에는 항상 개나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개나리가.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본 거가 전부는 아닌데 개나리가 안 폈구나 라고 굉장히 이 좁은 시야로 모든 것을 마치 다 맞는 거냐 얘기했던 제가 좀 창피하고 반성합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회사 생활을 2000년대부터 지금 26년까지 물론 그 중에 제 사업, 법인 사업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회사의 사이즈나 그리고 회사의 창업자의 스타일이나 그리고 업종별로 다른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분류해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취업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런 경험들과 이런 다름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사대보험을 받지는 않았지만 약간 파트타임으로 알바비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게 1999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원래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말부터 미술사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부전공도 저는 특이하게 미술사 쪽으로 학점을 많이 이수를 했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에 실기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했죠. 그런 와중에 IMF가 한국에 왔었죠. 98년인가 그때부터 와가지고 2000년도인가 제 기억에는 2001년도인가 끝난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은행에 다니셨었거든요. 저한테 너는 졸업하고 뭐 할 거냐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몇 군데 된 곳도 있었어요. 뭐 항공사도 하나 있었고 증권사도 하나 있었고 은행은 또 아버지가 어떡하든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됐었는데 희한하게 저는 우리 아버지 너무 존경하고 돌아가셨지만 며칠 전에 꿈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버지 얘기를 하나 돌아는 가셨지만 되게 너무너무 존경해요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가 은행원으로서의 그 30년 이상의 삶을 보면서 참 재미는 없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회적으로서는 멋있는 그런 명함 그리고 위치일 수 있겠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정말 저게 어떤 가치와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잘 이끌고 안정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한 삶의 가치, 즐거움 이런 거는 사치일 수 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부터는 이제 좀 달라진 거죠. 그런 게 달라져서 다양한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찾았었고 대학교 때 그 PC통신 세대이니까 저는 그때 하이텔과 천리안, 유니텔 유니텔은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칼라가 막 되고 그 PC통신 모임에서 하이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사와 미학을 좋아하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보도 듣고 사람들 얘기도 이렇게 듣고 채팅도 하고 그러다가 다음 카페인가? 아니 다음 카페는 그 나중이고 어떻게 해서 소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모여서 거기 이제 짱이 있었어요. 리더 형님이 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에 관해서 저희는 공부를 하고 어떤 미술사학과의 기조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그 사람이 평론을 했던 그림들을 보고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보통 뭐 대학생 때니까 신촌에서 주로 만났었거든요. 거기가 중간 지역이어가지고 신촌에서 만나서 스터디룸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데 가서 한 4시간, 5시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른 거죠. 그러면은 신촌에 그 도어스라는 LP판을 틀어주는 락바가 있어요. 정말 옛날 다방 같은 테이블에 정말 수만 장의 LP가 있는데 컨셉은 주로 락과 관련된 음악을 틀어주는 곳인데 글로 가서 또 이제 맥주, 소주 한잔 하면서 또 각자의 생각들을 재밌게 얘기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립네요. 그래서 저도 미술사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 큐레이터가 돼야겠다. 큐레이터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쪽 시장에 진입을 해서 경험을 쌓고 인지도를 올려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GR이었죠, GR. GMAT과 GRE가 있었는데 GMAT은 주로 MBA 가는 친구들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GRE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먼저 좀 취업을 해보면 어떻겠니?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다가 너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에 대해서 뭐 길게는 보지 않겠다. 잠깐이라도 그걸 보면 내가 너가 유학을 준비하는 거를 지원해 줄게.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래 가보자 어디든. 근데 어디든 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래도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쪽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 쪽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전 대학교 모의 투자 증권 대회가 있었어요. 현대증권에서 했던 거기에서 뭐 입상을 해가지고 그
입사의 특전 뭐 이런 것도 확보를 했었던 거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금융 쪽에 계시다 보니까 싫어가지고 관심도 두지 않았었죠. 그래서 다시 그럼 어디가 맞을까 생각을 한 게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그때 뭐 금강기획, 지금은 이노션으로 바뀌었죠. 제일기획은 지금 그때도 있었고, LG에드가 지금 HS에드로 바뀌고, 그리고 외국계 광고 대행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 광고 대행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 대행사들은 주로 그때 당시는 2000년대 99년도 이때는 4대 매체 중심의 레거시한 미디어 쪽 전문 광고 기획사였던 거죠. 4대 매체라 하면 뭐 신문, 잡지, TV, 라디오. 그때는 인터넷 세대가 아니었고 스마트폰은 더더욱 없었으니까 거기에서 소비자들을 한테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면 제가 근데 그쪽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부한 게 없으니까. 저는 또 부전공도 미술사 쪽이었으니 마케팅 쪽으로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이 온라인이 99년도에 제 기억에 인터파크가 막 쇼핑몰 같은 거 하나 만들고 그러면서 온라인이 막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닷컴 버블 막 불고. 그때 이제 미국계에 있는 회사에서 온라인 광고 대행 쪽 A가 이제 광고 기획자라는 거 약자인데,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인가? 그 A를 뽑는 쪽에 지원을 했어요. 면접을 5번 봤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서류 면접, 그 다음에는 필기시험, 그리고 필기시험에 영어도 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인터뷰 한 번, 그 다음에 2차 인터뷰, 최종 이제 임원진 인터뷰, 이렇게 해서 진짜 뭐 이렇게 길게 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뭐 필기시험이나 이런 것이나 뭐 할 수 있었겠지만 인터뷰를 되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또라이처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부사장님한테 물어봤죠. 한참 이제 거기 다니면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하셨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를 뽑은 이유가 뭐냐. 저는 광고제 같은데 입상한 것도 없고, 광고 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뽑은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크리에이티브, 광고는 이제 항상 새로운 거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크리에이티브를 하는데 맨날 요 한쪽만 보는 사람들만 있게 되면은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못 나오지 않냐. 근데 뭐 같이 인터뷰 해보고 얘기해 봤었을 때 조금 다른 경험이 있는 부분과, 그리고 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좋아 보이고 열정이 보여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 얘기인즉슨 저는 이제 서브 메인은 될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에, 당연히 저는 그때 당시 저는 당연히 메인이 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뭐 대학생 광고 뭐 금특상 뭐 대상 뭐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때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거를 잘 달아보지를 않았었거든요. OHP로 주로 대학교 때도 발표 수업을 하고 했었어요. OHP가 여러분들 요즘 그 세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아크릴판처럼 이렇게 그거를 영사기 같은 거에 띡 올려놓고 앞에 쫙 스크린에 쏘면서 한 장 한 장 바꾸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제 팀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토요일까지도 근무를 했었어요. 한 2시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되면 저는 남아서 스스로 공부를 한 거죠. 부족한 부분들을. 저한테 이런 기획안들도 있고 이런 책이 있으니까
이걸 좀 많이 한번 읽어봐라.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걸 계속 보면서 제 거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 캐치업이 돼가지고 인정을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이제 SK텔레콤으로 합병된 신세기 이동통신이라는 017이 있었는데, 그때 그 캠페인을 제가 기획을 하고 또 비딩에서 이제 따가지고 집행까지 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약간 성공 체험 그리고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온라인은 아니었었어요. 그 홍대, 명동 뭐 이런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한 플레이스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근데 제가 소속한 팀은 온라인 쪽이니까, 디지털 쪽이니까 이쪽에서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 걸 항상 고민을 하고 이 흐름들을 봐야 되거든요. 와, 근데 너무 어려웠던 게, 이 온라인은 눈 딱 감고 다시 눈 뜨면 뭐가 또 새로 기술이 발달되고 속도가 발달이 되고 또 규제가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쫓아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또 최적의 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집행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온라인 쪽 마케터, 요새는 디지털 마케터라고 얘기하는데, 모여서 이제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소주 한잔 하고 하면은, 우리는 전생에 큰 죄를 졌다. 단 한숨도 못 자고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 환경적인 지표도 봐야 되고 소비자 지표도 봐야 되고 그리고 툴적인 지표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생에 큰 죄를 져서 벌 받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고 했죠. 그래도 그땐 젊고 열정이 있었고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광고 대행사에서 새로운 팀 멤버를, 이제 경력자들을 모아서 좀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싶다라는 딱 출사표를 던진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는 그 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오프라인을 담당을 하고, 광고 기획과 마케팅은 새로운 그 광고 팀에서 같이 하이브리드로 가는 전략을 회사의 이제 가장 큰 핵심 셀링 포인트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저는 그때 만났던 광고주가 외국계 신용카드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숙제는 그거였어요. 2001년도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국에서 정말 신용카드를 길거리든 온라인이든 엄청 막 발급을 해주는 프로모션이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도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마켓 쉐어를 자기네 고객 확보나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자를 확보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그거를 저한테, 저희 팀에서 제가 담당을 하게 된 거죠. 그러한 캠페인은 사실은 브랜딩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쪽 캠페인이 아니고 퍼포먼스 캠페인이에요. 요새 많이 얘기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그러니까 100원을 썼으면 100원을 벌던 200원을 벌던 500원을 벌던 항상 로아스를 보면서, 로아스가 ROI랑 좀 비슷한 약자인데, 광고 특히 디지털 쪽에서 리턴 오브 애드 스펜딩의 약자거든요. 요거를 좀 보면서 계속 버젯을, 예산을 잘 관리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거죠. 그 작업을 했죠. 한 1년 반을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는 이 시스템 같은 게, 관리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개 그 웹사이트, 그걸 이제 저희는 매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중에 한 7, 80개는 미디어 랩사라는 쪽에서 이제 저희가 수수료를 주면서 대행을 시켰고, 나머지는 또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엑셀에다가 데일리로 쫙쫙쫙 쫙쫙쫙 그거 맞추고, 또 시스템에 들어가서 누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마감하면은 밤 11시, 12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출근 시간은 9시였죠.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 국장님 좀 지금도 되게 친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금 대표님이시, 다른 회사 대표님이신데, 지금도 연락 잘하고 그러는데, 너무 돌렸어요. 너무 돌렸고, 이 직원 좀 더 뽑아줬었어야 되는데, 저는 또 이제 그 약간 깡이 좀 있거든요. 이것이 내가 무조건 해결한다, 이거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제 다른 영역이면은 못한다고 바로 판단을 하지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 시간을 삼성동에서 매일 있었죠, 사무실에. 그때 뭐 야근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거. 뭐 바라지도 않았지만, 뭐 제가 성장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렇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좀 얘기가 빗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대기업도 있었고, 4대 그룹, 또 하나 있었고, 작은 중소기업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작은 회사도 있었고, 외국계 회사도 있었고, 외국계 회사의 한국, 브랜치, 지사는 아니고,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었고, 또,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 회사도 지금 다니고 있고,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는데, 그 회사마다, 기업군마다 특징이 있어요. 대기업은 말 그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저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잘 KPI,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그거를 잘 달성을 하면 평가를 받고, 엄청 잘하면은 뭐 A 정도, 정말 얘 미치도록 잘했다 하면 S 정도. 제가 예전에 SK 다녔을 때는 그 스펙스라는 게 있어요. 스펙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낸 사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느낌의,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은 그 인사팀이나 인사원부에서는 그렇게 좀 평가가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정리했다가, 어떤 신규 사업 TF나 아니면 뭐라도 승진자에 있었을 때 눈여겨보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기업들은 그렇게 저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잘하고, 그리고 타 부서와 굉장히 좀 필요한 부서가 있다 하면, 업무할 때 꼭 필요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과는 유연하게 잘 관계 형성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급한 일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에 대해서 협업을 도모할 때 서로 이해도 해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얘 뭐야? 굉장히 배척을 하죠. 내 거 하기도 바쁜데 얘 왜 귀찮게 이래? 그래서 그때 저는 좀 많이 배웠던 게, 상대방과 뭔가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려고 할 때는 제대로 된 명분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명분을 무조건 만들어주자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옆에 차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끼지 못하게 막아서 그래도 껴야겠어. 놓쳤네? 안 되겠다. 그냥 가야겠다. 일로 가도 뭐 길은 나오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저한테 좀 도움이 됐죠. 도움이 돼가지고, 그 다음 이제 회사로 갔을 때는
그때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 브랜치였어요. 거기는 우리가 판매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는 영국에 있는 회사였는데, 영국 회사의 기준을 따라서 한국에서 잘 해야 되는 거죠. 보통 그럴 때가 외국에 있는 그 회사에서 한국이란 시장을 잘 모를 때 무턱대고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법인을 세우거나 사람을 뽑거나 그런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먼저 그렇게 라이센스를 줘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뭐 라이센스를 이렇게 어떻게 변화를 줘서 가져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회사는 어떻게 보면 한국 회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로 일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제가 원하는 것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때는 좀 제가 이제 화장품이란 쪽을 몰랐을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더 배우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몸이 되게 안 좋아서 큰 수술도 한 번 했었고, 회복하는데 시간도 좀 몇 년 걸렸었죠. 다행히 그때 그렇게 제가 회복을 하고 식생활과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았었으면은 노화와 건강 악화가 더 많이 왔을 것 같은데, 그때 잘 바꿔놔가지고 지금은 잘 그게 저한테는 건강한 루틴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외국 제품을 팔지만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요. 아, 이번에는 또 프랑스 회사예요. 당연히 이제 화장품 회사고, 여기는 한국 지사예요. 100% 근데 프랑스 마인드와 프랑스적인 일을 해야 되는 회사인 거죠. 기본적으로 영어를 많이 쓰고,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쓰는데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 본부의 리더들, 뭐 GM이라고 하는데, 제너럴 매니저라고 하는데, 이분들 상무급 전무급 이분들이 거의 다 프랑스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 이러니까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보고를 하려면 영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사의 분위기는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잘난 척이라보다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지, 약간 그 승진을 하거나 뭔가를 더 성장할 수 있을 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성과를 아무리 잘 내고 그래도 그게 어필이 안 되면 그 성과를 낸 사람이 누군지 잘 관심도 없어요. 그 외국인 GM들은. 물론 한국 사람들은 좀 알죠. 아, 얘가 좀 잘하는구나. 그런 건 좀 알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인사 띵 해주잖아요. 최종 결정권을 해주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한 게 있다면은 그걸 잘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HR 쪽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HR이 그래도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완전 외국계 회사의 좀 특징이었고요. 근데 그때 다녔을 때 보면은 거기도 다녔었고, 그 다음 회사가 미국계 회사였거든요. 미국계, 여기는 조금 달랐어요. FMCG긴 한데, FMCG가 뭐냐면 패스트 무빙
FMCG가 그래서 패스트 무빙 카테고리 굿즈의 약자인 것 같은데, 그쪽 회사도 사실은 이전에 프랑스 회사랑 크게 다르진 않았었어요. 미국에서 본사에서 와서 뭐 자주 오진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오니까 와서 회의하고 가고 그때 보고하고, 근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HR과 굉장히 좀 친해야 되고, 제가 만들었던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은 포장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가 스피킹이 잘 되고 리스닝도 잘 돼야 되고, 뭐 라이팅은 사실은 어느 정도 다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통하면서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프랑스 회사나 미국 회사나 보면은 영어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야, 얘 영어 못했으면은 진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느낌을 주는 그런 빌런 같은 애들이 꽤 많죠. 그런 애들은 결국에는 뭐 차장 부장까지는 가는데 부장도 못 갈 수가 있죠. 그냥 어떻게든 붙어 있다가 언젠가는 정리가 되죠. 뭐 ERP 시스템이라고 해서 얼리 리타이어 프로그램, 빨리 나가라, 이런 애들을 잘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HR에서 항상 고민을 하니까. 챗 GPT가 아무리 뭐 번역도 잘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보조적인 부분인 거고, 기본적으로 꾸준히 계속 이쪽에 관심이 있고 하신다면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공부할 수 있는 툴들이 많잖아요. 저도 가끔 챗 GPT, 전 제미나이랑 하는구나, 음성 모드 해놓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난 이제 비즈니스 어디 상황을 만들고 너랑 나랑 영어로 계속 얘기해야 돼. 그럼 비즈니스 영어를 하다가 내가 문법적으로 아니면은 뭐 표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은 나한테 무조건 지적을 해줘. 그렇게 하면은 되게 시간이 빨리 가면서 그래도 그 감이 조금 돌아오거든요. 근데 얘네들 AI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환각, 마치 아닌데 막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첨을 엄청 잘해요.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아첨을 해주면서, 그래 내가 그걸 조금 더 좀 자세히 또 정리해줄게 하면서 하는데, 와,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다행히 이 영어 회화는 아첨과 뭐 환각이라는 부분들이 좀 낮은 영역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영어 이런 앱 만드는 회사들은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대안으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를 다녔었고, 그 다음에는 벤처 회사였어요. 완전히 스타트업. 매출은 한 200억 정도 하고 사장도 되게 젊었어요. 저보다 한 20살 어린 친구고. 근데 이제 그 친구의 그 총명함과 추진력 너무 좋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 요소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경험자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루 부사장으로 가게 됐죠. 그 회사는 유튜브 뷰티 크리에이터들을 마케팅 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유명한 뷰티 크리에이터랑 같이 해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거나, 이런 게 비즈니스 목적, 주요 이제 포트폴리오였는데, 평균 연령이 직원들이 25,
6 이러니까 되게 젊죠. 그래서 통통 튀고 매일매일이 재밌고 막 신기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이전에 있던 뭐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이런 회사에서의 회사 분위기와 업무 지시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을 했어요. MZ 세대들인데, 그때가 거의 8년 전이었으니까 진짜 MZ 세대들이잖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들한테 맞는 소통을 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존중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 젊은 친구들과 나와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회사는 목적을 위해서 시너지를 내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내가 방향을 바꿔서 소통을 좀 하는 전략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도 또 100억 정도 받았었고 괜찮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조업, 지금 회사는 화장품 제조업이기도 하지만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브랜드 사업을 하지만 제조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제 왔는데, 와, 여기는 한 2000년대 제가 다녔던 회사보다 더 상명하복, 까라면 까야 되는 굉장히 군대적인 마인드고 보수적이고 딱딱하고 그런 회사 분위기거든요. 예, 처음에는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조업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시설들과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긴장감이 없게 되면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실수가 생기면 인사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에 납기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 걸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말랑말랑한 게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걸 요새 많이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뭐 제가 이제 화장품도 총괄을 하지만, 브랜드 사업도 총괄을 하지만, 그쪽 회사의 부대표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 그 밸런스 좀 계속 보는 게 있거든요. 뭐 효율화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제조업은 특성상 굉장히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칼퇴근이에요. 여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딱 6시 되면은 다들 없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는 생산의 활동을 최대한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땡, 야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런 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 맞는 부분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한데, 잘 그거를 판단하셔서 찾으시면 되고, 하나 좀 제 경험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한 3년, 5년 차가 되시는 분들, 그때가 제일 고민이 많아요. 3개월, 뭐 1년, 3년, 5년 이렇게 오는데, 너무 사람에 대해서 피곤할 때도 있고, 일에 대해서 피곤할 때도 있고 한데,
사람에 대해서 피곤한 부분이 저는 일에 대해서 오는 그 스트레스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봐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들 불편함 때문에 내가 계속 힘들다 하면은 그거는 팀 변경을 좀 해보는 생각도 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은 다른 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3년, 5년 이때가 그래서 고민인 건데, 이거를 잘 극복해보고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조직에서, 그 한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 시기가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오고 누구나 다 극복을 해야 되는 숙제거든요. 그거는 직장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 사업은 조금 다르죠. 그래도 준비를 하고 큰 꿈을 꾸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1년 지났을 때 아니다 판단하진 않죠. 한 3년, 5년 이때가 사업에서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맞나? 잘 안 되면은 다른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폐업률이 되게 높아요. 1년, 3년 안에 거의 80%, 85%가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1년, 3년, 5년 그게 어떤 장벽 때문에 내가 넘기 어렵다 하면은 그 장벽을 부셔보세요. 다른 데 가도 똑같이 다 그런 장벽은 나오거든요. 네, 제가 또 이 라떼 세대처럼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두서없이 뭐 제 일상 토크한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주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사무실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